즐거운 속선형 장아찌입니다. 오늘 이제 반비례 그래프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반비례 그래프 y는 x분의 a 이것의 그래프 그리기. 자, a는 0이 아니다. 자, 별도의 조건이 없으면 x는 0이 아닌 모든 수다. 그러니까 수는 기본적으로 모든 수를 말합니다. 어떤 하나의 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x분의 a 그럴 때 a는 기본적으로 0이 아니고 x값은 0이 아닌 모든 수를 기본으로 한다.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작을 때. 자, 반비례 그래프는 이런 모양인데 x분의 4, x분의 8, 2x분의 1. 자, 이런 것도 반비례 그래프입니다. 좀 이따 보려고요. 그 다음에 어떤 x분의 마이너스 4, x분의 마이너스 8, x분의 이것의 마이너스 1배 이거니. 세 가지 그래프를 비교해서 보기 위해서 양수 세 가지, 음수 같은 종류 세 가지. 자, 부호만 좀 다른 거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정비례 그래프 비교할 때랑 비슷한 형태로 생각하면 되고, 우리가 그래프라는 것은 지나가는 점이에요. 지나가는 점. 그러니까 이거 식에다가 대입하면 성립하는 그 점들을 찍어 보는 거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6개를 그릴 거면 좀 크게 한번 그린 다음에 기본적으로 y는 x분의 a라는 형태입니다. 일단은 크게 좀 잡아서 x축, y축이 있고요. 여기 이제 지나가는 점을 이제 이렇게 딱 모는 종이까지 하려면 너무 많아서 일단 생략하고 간단히만 그리겠어요. 자, x분의 4의 그래프. 자, 첫 번째 식 x분의 4. y는 x분의 4라는 것과 y는 x분의 8. y는 2x분의 세 종류를 볼 거예요. 자, 여기다 이제 x분의 4 같은 경우 넣어보면 되지. x가 1이면 1분의 4니까 y는 4죠. x가 1일 때 y는 4, 그럼 적당히 1일 때 y값은 3, 여기 좀 잡아봅시다. 4. 자, 여기를 지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지나는 그래프야. 1일 때 4. x가 2라면 2분의 4니까 2죠. x가 2라면 y값도 2가 되니까 여기 절반쯤 내려와서 여기쯤 되겠지, 이렇게. 자, 2,1을 찍었습니다. 또 x가 4라면 아무래도 분수 모양이라서 약분되는 수를 보통 넣어보는 겁니다. x가 4라면 1이죠. x가 4일 때 y값이 1이니까 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대충 한 3개만 찍어 본 겁니다. 3개만이. 자, 근데 점이 3개만 있는 게 아니죠. x가 2분의 1일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무수히 많은 수가 있어요. x값은 0이 아닌 모든 수입니다. 자, 이것은 분모가 있기 때문에 분모가 0이면 안 되니까 0에 대한 값은 없어요. 자, 분모가 0일 때는 값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x가 이제 0이 아니면 어떤 수든 다 되는데 점 3개만 보니까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래서 x가 2분의 1이라고 2분의 1을 넣어본다면 2분의 1 이렇게 넣으면 2분의 1분의 4 그 말이에요. 자, 2분의 1분의 4인데 이것은 분자 분모의 2배씩 이렇게 해서 분부수 정리하면 약분하면 1분의 8이지. 2분의 1일 때 x가 2분의 1일 때는 8이니까 저 높이 찍히는 거 이 정도 이렇게 가는 겁니다. 또 x가 좀 많이 커지면 x가 또 8이라면 8분의 4니까 2분의 1이겠지. 8일 때는 2분의 1이니까 또 이렇게 막 찍히겠지. 그래서 점점 이렇게 가는 그래프야.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래프가 이렇게 점들을 다 찍으면 이렇게 간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가 바로 x분의 4의 그래프가 되겠어요. 자, 이것이 이제 y는 x분의 4의 그래프라는 거. 그렇죠? 자, 그러면 x분의 8은 뭐냐? x분의 8의 그래프는? 자, x분의 8은 x 대신에 똑같이 1을 넣어보세요. 1을 넣으면 8이죠. 그러니까 1,8이야. 아까는 1,4였죠. 여기 있죠. 1,8이니까 이거보다 높아서 여기 찍히게 되겠지. 이제 1,8이니까 얘보다 좀 높은 곳에 찍히는 거야. 또 x가 2일 때는 4. 자, 아까는 2일 때 2였죠. 근데 지금 2일 때 4니까 2일 때 여기 찍히는 거지. 여기가 4니까 y값이 4. 또 x가 4라면 y값이 2. 4일 때는 아까는 1이었는데 2니까 좀 더 높은 곳에 찍히는 거지. 또 x가 8이라면 1. 8일 때는 아까는 2분의 1인데 1이니까 좀 더 높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4개만 찍어보니까 이렇게 돼. 이렇게 되니까 나머지 점들도 다 있습니다. 생략했어요. 어쨌든 다 연결하면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것에 비해서 어떻게 됐나. 알겠죠? 자, 이것은 이제 양수 쪽만 그린 거고 음수 쪽도 그려야 되니까 아까 이 그래프도 이제 x가 음수 쪽은 또 마이너스 1 넣는 겁니다. x가 또 마이너스 1일 때.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4도 마이너스 1분의 4니까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를 이쪽 좀 잡아준 다음에 자, 여기를 지나는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4. 그렇죠? x가 또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죠. 이렇게 마이너스 1일 때는 또 여기 마이너스이면 그때 y값이 마이너스 2가 여기 있다면 여기쯤 되는 거지. 이렇게 여기. 또 x가 마이너스 4일 때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일 때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쯤 요거 중간쯤에 여기쯤 잡아야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녀석들 지나가고 아까처럼 비슷한 식으로 가니까 이것도 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생깁니다. 곡선이 좀 안 예쁘게 됐네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게 지금 x분의 4의 그래프야. 그랬죠? 아까 이 하얀 거랑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단 생겼고요. 또 x분의 8도 x가 음수일 때 넣으면 또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8.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면 또 마이너스 8이니까 아까는 마이너스 4였죠. 여기. 근데 이제 마이너스 8이니까 더 아래로 내려가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이면 또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4 여기 좀 지키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4니까 y값이 또 x가 마이너스 4일 때는 마이너스 4일 때는 마이너스니까 또 여기 좀 지키고 또 마이너스 8일 때 마이너스에서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파란색은 파란색끼리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x분의 8의 그래프가 되겠고요. 이 그래프는 x분의 8의 그래프입니다. 자, 이번엔 2x분의 1. 자, 근데 2x분의 1이라는 저 식은 이런 거랑 같습니다. 자, 이것은 분자 분모를 여기가 지금 2분의 1 모양이 좀 복잡하죠. 이거랑 좀 틀린 모양이잖아요. 모양상 이렇게 돼 있지만 분자 분모를 좀 변형해서 자, 여기를 분모를 2로 나누고 분자도 2로 이렇게 나눠도 똑같은 겁니다. 분자 분모를 똑같이 2로 나눴다는 표시야. 그러면 이게 모양이 이거 나눴으니까 약분돼서 x가 됐죠. 그냥 분자가 2분의 1. 자, 이런 모양이랑 같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 모양을 좀 변형하면 이렇게 돼 있는 녀석을 모양을 변형하면 그냥 이런 모양하고 같다는 거예요. 이게 x분의라고 바꾸면 분자가 2분의 1일 때 상황하고 같아요. 그래서 x분의 모양으로 바꾸면 이것이 바로 요 a값에 해당되는 게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참고해서 하시고요. 그래서 2분의 1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생각하면 되고 숫자는 그냥 넣어보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저것도 다 반비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뭐가 개수가 이렇게 분모에 붙어 있어도 분자 분모를 나눈다고 생각하면 다 저런 모양 되는 겁니다. 자, 그냥 그렇고요. 자, 이때 이제 요것의 그래프는 이제 그냥 넣어보면 되는 거야. 자, x 대신에 뭐 1 넣으면 이제 뭐야 y값이 2분의 1이 되는 거지. 이제 x가 1일 때 y값이 2분의 1이니까 아까 여기보다는 훨씬 더 낮죠. 1이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것의 2분의 1이니까 뭐 여기 아주 낮은 곳에 찍히겠지. x가 1일 때 y가 이 정도. 그럼 x가 2라면 4분의 1이니까 2일 때는 4분의 1이니까 더 낮은 거지. 요거보다 더 낮은 4분의 1 값이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찍혀요. 반대로 이제 x가 2분의 1이라면 x 대신에 2분의 1 넣으면 2 곱하기 2분의 1분의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약분돼서 1이죠. 1분의 1이니까 1이잖아요. 이렇게. x가 2분의 1일 때 그때 1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 막 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것들을 다 찍어서 이제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그래프가 돼요. 이런 식으로. 알죠? 이런 식으로. 이쪽 반대쪽도 똑같이 해서 찍으면 뭐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자, 빨간색. 자, 이렇게 가는 그래프 그 말이에요. 쭉 계속 가요. 이렇게. 얘도 계속 가는 거고 계속 가는 거고. 아무튼 이렇게. 자, 이렇게 가는 것이 요것이 바로 이제 요 빨간 녀석이 요것의 그래프다는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세 개를 그려봤어요. 그래서 양수 쪽에 있는 거 세 개를 그려봤더니 요 그래프들은 전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 말이야. 자, 일단 자, 요거부터 봅시다. 요거 하얀 거. 요 하얀 거 요거 이렇게 1사분면하고 3사분면에 그려지죠. 그리고 똑같이 생겼어요. 모양상. 근데 쌍곡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쌍곡선. 라는 것을 쌍곡선이라고 한다. 쌍곡선인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원점 대칭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여기에서 요 점하고 이렇게 가면 요 점이 대칭점이에요. 요 점하고 이렇게 가면 요 점이 대칭점이에요. 그래서 자기 그래프 안에 어떤 점의 대칭점이 있어요. 이 점의 대칭점은 여기고 이 점의 대칭점은 여기고 이 점의 대칭점은 이렇게 가서 여기고 이 점의 대칭점은 여기고 원점 대칭. 그렇죠? 쌍곡선인데 원점 대칭인 곡선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빨간 것도 마찬가지, 파란 것도 마찬가지. 원점 대칭. 각자 자기들끼리 원점 대칭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일단은 이런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뭐야 숫자를 보니까 x분의 4, x분의 8 이렇게 숫자가 커졌을 때 자, 파란색이 하얀 것보다 더 이렇게 높이 있죠 지금. 이렇게 그 말이 하얀색보다는 파란색이 좀 더 원점에서 멀다 그래. 원점에서 멀다. 그래서
요 숫자가 클수록, 요 숫자가 커질수록 원점에서 멀리 가는 그래프다. 요것은 아까 요 모양상 뭐라 그랬죠? x분의 2분의 1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요것은 2분의 1이잖아요. 얘는 4고 2분의 1은 훨씬 작죠. 자, 요게 작을수록 원점에 더 가깝잖아요. 원점에 가깝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요것의 절대값 이야기입니다.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지고 절대값이 작을수록 원점에 가까워진다. 그렇게 있는 쌍곡선이다 그 말이야. 원점 대칭인 쌍곡선이다. 그래프 자체가 원점 대칭인 그래프고요. 이런 특징이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양수인 녀석들은 1, 4분면하고 3, 4분면 쪽에 그려진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x축하고 y축은 이 그래프가 만나진 않아요. 계속 그냥 다가만 가지 절대 만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점근선이라고 또 해요. x축, y축을 점근선이라고 하는. 점점 다가가는 선이지 절대 만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만나지는 않고 다가가기만 하는 그런 선을 점근선이라고 합니다. x축, y축이 바로 점근선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x가 0일 때 그래프가 함수값이 없죠. 그래서 분모에 x가 있기 때문에 x가 0일 때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이 있는 그래프구나. 자, 이것은 이제 반대쪽에 y는 마이너스 x분의 4도 있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분의 8도 있고, y는 마이너스 2x분의 1도 있겠죠. 이렇게. 자, 이런 이제 세 가지 저것에 반대되는 부호의 것. 자, 그것도 이제 점을 실제로 찍어보면, 이제 뭐 일일이 다 찍을 건 없고, 점을 찍어보면 역시 똑같이 나타나요. 빨간색은, 요 녀석의 그래프는 이제 음수라서 2, 4분면 쪽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또, 요거랑 반대쪽에 이렇게. 빨간색이. 알죠? 그래서 2, 4분면하고 4, 4분면에 이렇게 가는 거고, 또 파란색 뭐야? 마이너스 x분의 8이죠. 마이너스 x분의 8. 그래서 이제 좀 더 멀리, 이제 그것부터 말고, 또 x분의 4부터 그린 다음에 x분의 4는 이제 얘보다는 좀 더 원점에서 멀어진 이렇게 그래프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프 하겠죠. 그 다음에 x분의 8의 그래프 마이너스 x분의 8은 또 더 멀리 이렇게 가는 겁니다. 똑같이.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려지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은 것이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 절대값이 커질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은 녀석들은 2, 4분면하고 4, 4분면에 그려지고 나머지 이런 내용들은 공통된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구나. 반비례 그래프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구나. 그래요.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뒤에 것들을 보면 되겠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거 반비례 그래프의 특징을 보니까 그 말이에요. 먼저 A가 양수일 때, 여기 양수일 때를 아까 보니까 1, 4분면하고 3, 4분면 쪽에 그려지는 그래프다. 그렇죠? 그리고 x가 1이면 1분의 a니까 a가 되겠지. 즉 x가 1이면 y값 a인 거지. 그래서 1,a를 지난다 그래요. x가 1일 때 y값은 a다 그 말이고 a가 양수죠. 자, 이런 그래프고 이 그래프는 또 1, 4분면, 3, 4분면을 지난다. 원점 대칭인 쌍곡선이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x값이 증가하면 y는 감소하냐 이런 거예요. 자, 이 그래프는 x값이 증가할수록 자, 이 그래프 이야기입니다. 자, 아무 두 점이나 뭐 이 점하고 이 점을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두 점을 비교했을 때 요 점과 요 점의 x좌표는 이만큼 증가한 거지. 자, x 여기에서 1로 바뀌었다 그 말이 x좌표는 이만큼 늘어난 거지. 지금 x가 증가한 거지. x값이 증가할 때 여기 y값하고 여기 y값은 이만큼 내려간 거지 지금. 그래서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한다 그 말이야. x가 증가할 때 y값은 내려간다 그 말이야. y값은 감소한다. 그래서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대쪽 a가 음수일 때는 이쪽하고 이쪽 그래프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진다. 2, 4분면 4, 4분면에 그려진다. x가 1이면 y값은 a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x가 1이면 1 집어넣으면 되죠. 그때는 역시 a가 음수든 뭐든 a인 거지. 어쨌든 a가 음수니까 이렇게 이쪽에 써지는 거고 여기 지난다 그 소리가 돼요. 1,1 지난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2, 4분면 4, 4분면 지난다. 원점 대칭인 쌍곡선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원점 대칭인 쌍곡선이고요.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자, 이것은 아무 점이나 두 점을 비교할 때 아무 점이나 그래프에서 여기랑 여기 비교했을 때 이렇게 보면 그 말이야. 자, 여기에 x좌표, 여기 x좌표가 이만큼 증가할 때, 이만큼 증가할 때 그 말이야. x좌표가 이만큼 증가할 때, 이만큼 증가할 때 y좌표는 여기서 이만큼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지금. y값은 증가한다 그래요. x가 증가할수록 y값은 증가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비교해서 알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요것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원점에서 멀어지고 절대값이 작아질수록 원점에 가까워진다. 이것은 뭐
전에 이제 정비례 그래프는 y축에 가까워진다, 뭐 x축에 가까워진다 이런 표현을 쓴 거지. 근데 이것은 뭐 축에 가까워진다, 뭐 그렇게는 할 수가 없지. 왜냐면 점근선이라서 상태가 뭐 비슷하죠. 그래서 원점에서 멀어지느냐 가까워지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야. 원점에서 더 뭐냐 가깝냐.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원점에서 더 멀리 가는 그래프라는 거지. 그렇게 찍다 보니까 그렇게 나타나더라고 말이야. 자, 그리고 x축, y축에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만나지는 않는다. x축, y축을 점근선이라고 한다. 자, 아까 얘기했죠. x축에 끝없이 다가가지만 절대 만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절대 만나진 않고 계속 다가만 가는 선, x축, y축을 점근선이라고 한다. 이게 그래프의 특징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프가 지나가는 점의 표현. 자, 그래프가 P, Q를 지나다. 점 P, Q가 그래프 위에 있다. 이런 말이. 자, 정비례 그래프든 반비례 그래프든 내용은 똑같고 이런 말이 있으면 위와 같은 표현이 있으면 그래프의 관계식에 x 대신에 p, y 대신에 q를 갖다가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대입해서 뭐 구해라 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비례 그래프의 관계식을 봐라. 이런 식들을 뭐 구해라 그러면 그래프가 주어질 때 그래프의 관계식을 다음과 같이 구한다. 자, 그래프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쌍곡선이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쌍곡선이 나오면 반비례 그래프이다. 그럴 때는 관계식을 y는 x분의 a라고 놓고 식을 풀어라 그 말이죠. a 값을 구하는 거지. 그리고 지나는 점의 좌표를 관계식에 대입하여. 자, 지나는 점을 아무거나 여기다 그냥 대입해서 x좌표 y좌표 대입해서 a 값을 구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관계식이 나오는 거다 그런 소리죠. 자,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연습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비례 그래프 연습 문제. 다음 중 반비례 그래프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요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일단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되죠. 아까 이제 기본적인 거 그렸어요. 대충 모양 대충만 그리면 1사분면하고 3사면 쪽에 쌍곡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간단하게 다 그리면 돼요. 이렇게. 자, 이걸 가지고 보면 되고. 자, 원점을 지나지 않는다. 여기를 안 지나죠. 여기 안 지나는 거지. 그래서 1번은 맞다 그 말이고 2번, 3번, 4번, 5번. 자, 2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를 지나느냐 그러면 관계식에다가 넣어보면 되는 거죠. 여기다 마이너스 2 넣고 마이너스 4를 넣고 이렇게 넣어보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넣으면 약분돼서 마이너스 4니까 맞죠. 거기 지난다 그 말이야. 자, 성립하면 지나는 거죠. 그 다음에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난다. 자, 1사분면하고 3사분면 지나니까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요것의 그래프보다 원점에 더 가깝다. 자, 요것은 마이너스 x분의 2. 네, 마이너스 x분의 2라서 음수 쪽, 이쪽하고 이쪽으로 그려지는 그래프죠, 이렇게. 그런데 요거랑 자, 절대값을 비교하는 거라겠어요. 자, 요것의 절대값 8. 절대값 요것은 2죠. 절대값이 작죠.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멀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의 그래프보다 원점에 더 가깝다. 자, 저것의 그래프보다 원점에서 더 멀다. 멀다니까 틀린 말이죠. 자, 요것의 그래프보다는 원점에서 절대값이 클수록 더 먼 거예요. 자, 얘는 요만큼 이렇게 가까이 있는 그래프예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가까이. 얘는 8이라서 더 멀리 있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요 거리 말에 요 거리 이렇게 차이. 요 거리랑 요 거리 비교하는 겁니다. 자, 요 그래프가 여기서 최단 거리가 좀 멀죠. 아무래도 8이라서. 자, 가깝다. 요 말이 틀렸다고. 그다음에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하냐. x값이 증가하면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니까 자, x가 아무데나 두 개를 보세요. x값이 이만큼 증가하면 y값이 이만큼 감소한다 그래요. 그 말이 그래프가 내려간다 그 말이지. 그래프를 보세요.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려가잖아요. 그 말이 x가 증가할수록 y는 감소한다 그래요. 이쪽도 마찬가지. 두 점을 아무거나 비교했을 때 요점하고 요점 비교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지금 오른쪽 방향으로 내려가잖아요. 이럴 때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 그래요. 이제 요 녀석이든 x가 증가할수록 y는 내려가요. 그래프는 내려가고 있으니까 감소하는 거지. 이것은 맞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틀린 말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반비례 그래프 중 원점에 가장 가까운 거. 자, 이것은 이제 그냥 개념만 알면 되는 거지. 원점에서 가장 가깝냐 뭐냐 이야기다. 가장 가까우려면 x분의 a 할 때 y는 x분의 a 요것의 절대값 찾는 거라겠지. 요것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원점에 가깝다 그랬어요. 절대값이 가장 작은 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가장 작은 거. 절대값만 비교하세요. 이것은 1. 얘도 1. A값만 보는 거예요. 네, 이런 것은 조금 다른 거니까 장난하고 얘는 4죠. 절대값이. 이렇게 1, 2, 각각의 절대값만 따진다면 자, 절대값이 1번 1, 4번도 1이죠. 절대값이. 자, 근데 요거 3번은 지금 절대값이 4입니다. 이것은 절대값이 4. 이런 것은 이제 뭡니까? 이런 것은 분자 분모를 2로 나눈 거라겠지. 여기서 말하는 2분의 5 자체. 2분의 5 곱하기 x분의 1입니다. 그래서 2분의 5 그것이 절대값이에요. 2분의 5. 그 다음에 5번은 똑같이 하면 3분의 2죠. 3분의 2가 절대값입니다. 이것이 A값이에요. A값. 절대값만 딱 써는 겁니다. 네. 원점에 가장 가까우려면 절대값이 가장 작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값이 가장 작은 거. 이 녀석이 지금 가장 작죠. 나머지는 다 1과 같거나 크죠. 이 녀석이 바로 원점에서 가장 가까운 그래프가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 그래프 위에 점이 아닌 거. 다른 것은 대입했을 때 성립하면 그래프 위에 점이라 그랬어요. 똑같이 그렇게 알아보면 됩니다. 여기다 넣었을 때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자, 네. 먼저 1, 마이너스 9. 자, 1 넣었을 때 1분의 9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9 맞죠? 1번은 그냥 맞다 확인되고요. 마이너스 3,3.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넣고 3을 넣으면 어떠냐 그 말이에요. 마이너스 3 넣으면 숫자는 약분돼서 3이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지.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가 겹치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3 맞아요. 맞아. 그 다음에 3번은 여기 넣으면 이거냐. 자, 마이너스 2분의 1.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분모에 넣어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넣고 9 넣고 마이너스 이렇게 생긴 지금. 자, 근데 이 마이너스는 분자에 있는 마이너스 여기다 붙여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이거 그 말인데. 자, 마이너스니까 분자 분모에 마이너스 1배씩 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랑 같은 거지. 똑같이 곱했으니까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분의 1이니까 분모가 2배, 분자 2배 이렇게 하면 2배씩 해도 되는 거지.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약분돼서 1분의 18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18 그러니까 맞다 그 말이야. 지나가는 점 맞다. 대입했을 때 성립하면 지나가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6, 마이너스. 자, x가 6일 때구나. 6일 때. 6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약분하면 2분의 3인데 마이너스 2분의 3 됐죠. 이렇게 그 계산하니까 맞죠 지금. 자, 5번 2분의 3, 일단 이제 2분의 3을 넣어라. 그대로 넣어보면 2분의 3분의 9가 되는 거야. 요거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2분의 3을 넣었을 때 요 값이 무엇이냐 그 말인데 이건 뭐야 이제 2분의니까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해버려야지. 그래서 이거 분모를 약분시켜버려야 분모수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3분의 18이죠. 3분의 18이니까 6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6이지. 2분의 3, 마이너스 6을 지나는 거지. 근데 지금 마이너스 2분의 9니까 여기가 틀렸죠. 이것이 지나가는 점이 아니구나 그 말이야. 5번. 자, 이번엔 요것의 그래프가 아래에 그린 것 같을 때 A 빼기 B를 구해라. 자, A는 어떤 저기 분자에 있는 숫자고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반비례 그래프죠. 자, 저것의 그래프 반비례 그래프를 그려놨고 여기 지나가는 점이 있으니까 지나가는 점 여기 1, 6 같은 거 요거 대입하면 A가 나오는 거지. 자, X가 1이면 X 대신에 1 넣고 Y 대신에 6 넣는 거니까 X가 1 들어가고 6을 넣으면 뭐야? 1분의 A가 6이니까 A가 6이라는 거지. 그래서 바로 A가 6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A가 6이니까 이제 Y는 X분의 6. 자, 이런 그래프식이 된 거죠. 자, 이렇게 됐는데 이 녀석이 이제 마이너스 2, B도 지난다고 써놨지. 마이너스 2, B를 지난다?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고 B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Y 대신에.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6 약분하면 마이너스 3이죠. B가 바로 마이너스 3이구나 바로 알 수 있어요. 이런 건 간단하게 대입하면 다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구하라는 것은 A 빼기 B. 자, A가 6 빼기 B. B는 마이너스 3. 그래서 9 그러면 돼요. 6 빼기 마이너스 3이니까 계산하면 9가 되는 거지. 자, 이런 것은 그냥 좌표만 보면 간단하게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은 반비례 그래프. 이것의 그래프 위에 두 점 PQ와 자, 그래프 위에 두 점이 있대요. 이렇게. 자, 거기에서 X쪽, Y쪽에 각각 수선을 내린 점. 여기서 X쪽, Y쪽에 수선을 내렸대요. 그 점과 원점을 연결하여 두 직사각형을 만들었다. 예. X쪽, Y쪽에 수선을 내린 그 점들과 원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자, 여기도 직사각형, 여기도 직사각형이라고 했어요. 자, PQ는 그냥 2, 3면 4선면에 있는 어떤 점이고요.
자, 그랬을 때 두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구하라. 이것의 넓이는 얼마고 이 넓이는 얼마냐 그 말이야. 자, 이런 것은 이제 어떤 문제냐. 자,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자, y축 x. 자, 그래프식 자체가 y는 마이너스 x분의 7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랬을 때 여기 지금 점이 확정이 안 돼 있죠. 점이 확정이 안 돼 있는데 아무 점이나 이렇게 해서 수선 내리고 여기서 수선 내렸다고 말할게. x축 y축에 수직인 선을 내렸어요. 그때 원점이랑 이렇게 이제 직사각형 만들었다 그 소리고 이쪽도 뭐 큐가 아무 데나 있는데 이렇게 수선 내려서 이렇게 직사각형 만들었다 그 말이야. 이 두 것의 넓이는 얼마냐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무슨 이야기냐? 자, 일단은 요거 이제 음수 쪽의 그래프니까 잠깐 놔두고 양수 쪽의 그래프를 좀 봅시다. 자, 이게 만약에 x분의 4라는 게 있다고 해봐요. y는 x분의 8이 있다고 해봅시다. x분의 8이라는 반비례 그래프가 있다고 해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직사각형을 이렇게 만들면 아무렇게나 직사각형의 점을 잡아서 만들었어요. 자, 어떤 특징이냐면 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잘 보세요. 자, 여기 x좌표를 만약에 a라고 해봅시다. x좌표를 a라고 해봐요. 그러면 a를 넣으면 a분의 8이 y좌표지. x 대신에 a를 넣을 거니까 a분의 8 그게 y좌표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a분의 8인 거예요. y좌표가.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무엇이냐 그러면 가로가 뭡니까? 지금 가로가 a죠. 가로가 a. 세로가 뭐? 세로가 이게 세로잖아요. 지금. 이게 세로인데 그게 바로 a분의 8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로가 a분의 8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a 곱하기 a분의 8이니까 뭐야? 약분돼서 8이죠 그냥. a가 뭐냐에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a가 1이든 2든 상관이 없어. 그 말은 왜 그러냐면 이 녀석의 의미는 자, 양변에 x씩 곱해서 식을 변형하면 이것은 8이 말하고 같아요. xy가 8. 즉 x좌표랑 y좌표를 곱하면 8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x좌표가 가로고 y좌표가 세로잖아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곱하면 8이다 그 말이니까 이것은 그냥 8 그 말이에요. 넓이가. 요 숫자가 바로 그 직사각형의 넓이에요. 자,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문자로 설명한 거지만 좀 숫자로 좀 더 알기 쉽게 다시 이야기하면 x분의 8을 좀 더 이제 좌표를 찍어서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이 녀석은 1,8이죠. x가 1일 때 8 지나요. 8 여기 지납니다. x가 2일 때 4니까 2일 때는 4 여기 지납니다. 여기. x가 4일 때는 4, 2니까 2를 지나요. 이렇게 지나는 어떤 그래프야. 이렇게 지나는 그래프인데 가만 보세요. 이렇게 봤을 때 이 넓이를 보세요. 얼마나. 자, 1 곱하기 8이니까 8이죠. 자, 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2 곱하기 4니까 또 8이야. 자, 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4 곱하기니까 또 8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점을 잡아도 다 xy를 곱하면 다 8이 나오는 값이죠. 그러니까 넓이가 항상 요 숫자인 8이 되는 겁니다. 넓이가 8. 자, 그래서 이제 음수 쪽인데 음수 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있어도 음수 쪽이긴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똑같이 7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x좌표 y좌표 곱했을 때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7인데 마이너스를 떼고 생각하면 넓이니까 7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넓이도 7이다 그 말. 요것도 7인 거죠. 그래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x좌표 y좌표에 그 곱한 상태가 절대값 7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넓이 자체는 그냥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 더하기 7 넓이는 그냥 14다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14 뭐 제곱이면 제곱. 여기 이제 좌표 평면이니까 제곱이라는 단위는 없습니다. 그냥 14라고만 쓰는 거예요. 14가 넓이다 그 말이에요. 요것의 2배인 상태구나 그 말이에요. 자, 어느 점을 잡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x좌표를 만약에 a라고 합시다. x좌표 a라 그러면 y좌표는 뭡니까 이제 마이너스 a분의 7이죠. a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자, 여기 y좌표는 마이너스 a분의 7이에요. 자, 이랬을 때 요 직사각형의 넓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로가 a잖아요. a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일단 a입니다. a 가로가 a 양수죠. 곱하기 세로는 이거죠 지금. 자, 근데 이건데 여기는 지금 이것은 좌표예요. 여기 좌표. 이 좌표가 지금 음수잖아요. 이것이 음수기 때문에 넓이를 구할 때는 음수를 곱하는 거 아니니까 마이너스 떼고 a분의 7만 곱하면 돼요. 그게 새로운 겁니다. 요 길이 자체는 a분의 7이야. 여기 좌표는 마이너스 a분의 7이지만 이 길이 자체는 마이너스 떼버린 a분의 7이 길이니까 세로가 a분의 7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곱하니까 항상 7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약분되니까 7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래서 넓이가 항상 7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잡아도 이렇게 잡아도 넓이는 7 이렇게 잡아도 넓이가 7이에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그래프라서 그런 관계가 있다. 넓이는 14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활용 문제예요.
그 다음에 여기군요. 자, 이제 두 그래프, 정비례 그래프 적었으니 3분의 1x 정비례 그래프, 반비례 그래프가 이렇게 만나는 점에 x좌표가 6이다. 다음 이런 그림이 있을 때 두 그래프가 지금 정비례랑 반비례가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x좌표가 교점 x좌표가 6일 때 a를 물었어요. 자, 이제 저것은 어떻게 푸는 거냐? 자, 그래프 두 개를 이제 활용해서 문제를 만든 거죠. 자, 이렇게 생긴 x분의 a라는 반비례 그래프가 있고요. 3분의 1x라는 이렇게 가는 y는 3분의 1x라는 정비례 그래프가 있고 교점의 x좌표가 6이다라고 이렇게 딱 힌트를 줬어요. 그러면 교점이 있으면 당연히 요 점의 좌표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겠지. y좌표. x좌표만 주어졌어요. x좌표만 주어져 있으면 요 식에다가 넣으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요 정비례 그래프 위에 점이기도 하죠. 이거니. 근데 요 점 자체는 요 정비례 그래프의 점이기도 하고 요 반비례 그래프의 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양쪽에 넣으면 다 성립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6, 그러니까 x가 6일 때 여기 y 값도 알아봐야 되는데 x가 6일 때 여기다 6 넣어봐야지. 정비례 그래프를 지나니까 6 넣으면 약분 되니까 뭐야? 2죠. y 값이 여기는 y 값이 2구나 그 말. 그러면 이 점은 6,2라는 점이다. 그 소리가 되는 거지. 6,2인데 이 그래프는 또 이것의 그래프 위에 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넣어도 성립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다 넣어서 성립해야 된다 그 말. 6,2. 그러니까 여기다가 6 넣고 a인데 그것이 2다 그 말. 6 넣었을 때 2다 그 말입니다. 이런 관계니까 a 값이 10이라는 걸 그냥 알 수 있죠. a 값은 10이다 그 말이야.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정비례랑 반비례가 만난 교점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반비례 그래프는 이 정도로 또 봤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래프가 여기까지는 이제 정비례, 반비례 그래프를 다 공부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래프를 바로바로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중1 때 배우는 그래프는 앞으로 배울 그래프의 기본적인 중요한 그래프라서 좀 간단하게 배웁니다. 어쨌든 간단한 내용이라서 간단한데 어쨌든 빨리빨리 샥샥 그려야지. 지나가는 점이 어딘가에 좀 뭐 간단하게 한두 군데만 잡아서 딱 그려주면 됩니다. 이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활용 문제들도 풀어보고 이제 할 겁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이제 그래프는 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또 수고했습니다.